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호 특집 60년대 내가 겪은 60년대 이야기 그 두 번째입니다. 레슨 2. 자, 제가 이 연식이 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도 뭐 60년대 계셨는지 아니면 그보다 젊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 배호 TV 구독자 중에 50세부터 65세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생각하다가 60년대 제가 실제로 겪었던 본대로 느낀 대로 살았던 이야기를 한 3편 내지 5편까지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 4만 명 채워야 됩니다. 좌우지간 많이 봐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자, 그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영화 얘기예요, 영화 얘기. 저 영화 엄청 좋아했거든요. 젊을 때 특히. 60년대에는 영화를 보려면요. 지금은 뭐 CGV나 뭐 이렇게 한 극장에서 막 그냥 10개 극장, 10개 관까지 있는 그런 대규모 멀티 극장이 아니라 개봉관이 있었고요. 재개봉관, 재개봉관, 그 다음에 한 날 두 가지 영화를 상영하는 곳, 또 두 가지 영화가 끝나면 한 30분 동안 쇼까지 하는 곳, 이렇게 7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대한극장에서 70mm 영화를 봤어요. 70mm 영화 여러분 뭐 기억나십니까? 자, 뭐니 해도 벤허, 주다 벤허 얘기죠. 그 벤허를 봤던 이야기를 할 건데요. 70mm 영화는 내 생에서 돈 주고 본 영화 중에 5번 본 영화가 있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제목도 멋있잖아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스트 사이드하고 웨스트 사이드가 있어요. 뉴욕에. 그게 이제 뭐 영화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뉴욕을 가봤지만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화한 영화예요. 그건 70mm인데 뮤지컬 영화거든요. 아주 멋있어요. 그 댄스하고 집단 그 음악하고요.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제가 무려 돈을 주고 재개봉관까지 합쳐서 5번을 봤어요. 벤허도 물론 한 5번 정도 보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텔레비로 본 것까지 합쳤고 70mm로 본 건 대한극장에서 단 하나인데 그때 학생들 단체로다가 영화관을 찾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과 추억을 공유하기 위해서 극장 이름을 좀 몇 가지 대볼까 합니다. 자, 극장 이름. 저는 그 성동구 지역의 똥통학교를 다녔는데요. 집은 문화촌이었었어요. 홍은동. 그래가지고 엄청 등교 시간이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서울 끝에서 끝까지 가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영화관은 사실은 서울 시내 전 극장을 섭렵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서대문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쫙 그냥 일자로 그 도로가 나 있잖아요. 그 종로까지 합쳐서. 그래서 그 많은 극장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이 극장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서울에 살으셨던 분이라면은 아마 그 극장 하고 생각날 건데 서울 시내에 있었던 다 극장 얘기하기는 뭐 시간이 너무 기니까 우선 서대문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극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서대문 로타리 뒤쪽에 보면은요, 서대문 경찰서 있는데, 저쪽으로, 충정로 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극장, 서대문 극장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서대문 로타리 화양극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서대문에서 신문로 쪽으로 넘어가는데, 동양극장이 있었습니다. 또, 세문안 교회 옆에 세문안 극장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럼 꽤 많죠? 벌써 4개, 5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광화문으로 갑시다. 국제극장, 광화문 로터리 있었잖아요.
지금 뭐 30층인가 20몇 층짜리 빌딩이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극장에 썼습니다. 그거는 아마 70년대 초에 없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카데미 극장은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조선일보 코리아나 호텔 바로 뒤에 있었고요. 코리아나 호텔이 옛날에 조선일보였는데 5층짜리 건물에 그 2층에 시네마 극장이라고 썼습니다. 참 별걸 다 기억해. 자, 이래가지고 종로 2가로 갑니다. 종로 2가에 뭐가 있는가 하면, 종로 2가 로타리에 보면은 거대한 한 20, 3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옛날에 거기가 이제 화신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화신 백화점 5층인가 6층에 화신 극장이라고 있어요. 그건 되게 싸요. 그 다음에 종로 2가에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오미관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참 즐거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고다 공원 뒤쪽에 헐리우드 극장, 요즘에도 그건 있더라고요. 자, 종로 3가로 가면 뭐 극장 천지죠. 뭐 서울 극장이 있었고요, 피카디리 극장이 있고요, 단성사 있었죠. 자, 그래가지고 종로 5가 쪽으로 갑니다. 천일극장이라고 써요. 천일극장. 지금 보령약국 그 바로 옆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다극장은 어딘가 하면은 청계천 쪽으로다가 그 광장시장 뒤쪽으로다가 가면은 바다극장이 있었고요. 종로 5가로 또 갑니다. 동대문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지금 그 가방 도매 공장인가 뭐 그런 그 도매 공장이 있었어요. 동대문 가기 전에 오른쪽에 그 동대문 종합시장 조금 못 가서 그 뒷 골목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그게 천일극장이었던가. 그게 하여튼 그 극장 하나, 그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가방 도매상 3층인가 2층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으로 갑니다. 동대문으로 가면은요, 신설동에 동보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신설동 로타리에. 그 다음에 청계천 쪽으로 가다 보면 노벨극장이라고 있어요. 노벨극장. 그 극장이 굉장히 큰데 재개봉관 그랬었어요. 자, 신설동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다 보면은 그 청량리 그 야채시장 건너편에 오스카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답심리 쪽으로 들어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그 저기 굴다리 있는 가기 직전에 그 오스카 극장이라고 있었고요. 또 청량리 로타리로 갑니다. 그 동일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저쪽으로 홍릉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왼편에. 자, 그래가지고 청량리 옆부분에 대왕 코너라고 있어요. 대왕극장이라고 있었잖아요. 조금 더 가면 회기동 로타리 조금 못 가서 대형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극장 얘기는 이렇게 간단히 끝내고요. 자, 대한극장에서 그 배너를 봤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배너 보셨나요? 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70mm 그 영화 생각나십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요, 70mm 영화 왕관화 킹 오브 아인가 왕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대전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부 개척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또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금방 아라비아의 로렌스. 그 영화 멋있었어요. 하여튼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벤허잖아요. 주다 벤허 이야기. 그 영화에서 그 말경주 있잖아요. 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성동구 왕십리 똥통학교에서 제가 댕겼다고 그랬잖아요. 내일 단체로 영화 볼 거니까 15원씩 가져와라 그러는데 제가 15원이 없었어. 거듭 얘기하지만 충청도 촌놈이 우리 형님하고 단칸방에서 3방 사는데 어디서 15원이 있어요. 우리 형님도 별 볼 일 없이 가정교사 해가지고 근근히 지냈던데, 친구들한테 빌려가지고 15원을 빌려가지고 나중에 30원으로 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체로다가 이제 거기서 전차를 타고 신당동인가 아니지 저기 뭐 을지로 육관가 거기서 내려갔던 거, 오가에서 내렸던 거, 이래가지고 대한극장까지 그 새카만 교복을 입어 단체로 쫙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 데는 대한극장 2층이에요.
오전 수업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하기에 15원 또 모아서 선생님이 그 이제 극장치게 주고 뭐 거기서 뭐 조금 와이로가 생겼는지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모르는 얘기는 안 할게요. 사실 얘기만 할게요. 그래가지고 몇 명 입구서 이렇게 세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2층에 갔는데 세상에 1층에 그 서대문에 있는 모 여고 애들이 왔어요. 그런데 걔들이 교복이 참 예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거. 참 멋있어. 백꽃 학교 있잖아요. 백꽃 학교. 사실은 교복으로 따진다면 당시 공부는 경기여고 애들이 제일 잘했었는데 경기여고 애들은 바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었고요. 뭐 이렇게 그 하얀 그 에리가 나오는 그런 교복이었고, 그 다음에 정신여고 애들은 이상하게 여기가 이렇게 길쭉했던가요? 에리가 길쭉했었고, 여기가 이제 점 매는 거, 허리가 약간 점 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신여고 애들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교복이 안 좋았는데 그 백고대 애들이 제일 예뻤어. 교복은. 저 무학여고 애들은 회색인가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명성여고인가 걔들은 그냥 청색으로 된 교복을 입었었고, 그 다음에 그 신광 애들은 옛날에 그 5대 발광이라고 있었잖아요. 신광, 무슨 광이네. 5대 발광, 여자애들. 뭐 이제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백꽃 애들이 1층에 왔는데, 참, 여자애들이 막 떠들어싸는데, 남자애들은 그래도 그 변성기라서 목소리가 좀 굵으니까 좀 저음이라서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은데, 여자애들은 어떻게 소프라노로 마구 떠들어대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1층에서 와 올라오는데 우리 2층에서 야마 조용해 인연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요 머리가 좋잖아요. 주머니에 있는 요만한 저기 단어장 있잖아. 단어장 3,000단어 5,000단어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저는 우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전차 타고 등교할 때마다 3,000단어를 이렇게 보고 하루에 몇 단어씩 반드시 외우기로 하면서 등교할 때 몇 개 외우고 하교할 때 몇 개 외우고 뭐 그런 모범생이었었어요. 근데 거기 맨 앞장에 보면 무슨 단어하고 좀 공간이 비잖아요. 거기다가 나는 왕십리 똥통학교 학생입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학생이고요. 모범생입니다. 귀학교 학생들 5명하고 우리 학교 애들 5명하고 단체 미팅을 하고자 하오니 맨날 몇 시 몇 분까지 왕십리역 2번째 전봇대까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해가지고 딱지를 접어가지고 팍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쩌 내가 줬더니 2층을 이렇게 올려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이랬지.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피고 웃더니 한참 했다가 저도 이래주더라고요. 그래, 야 오케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유 참네. 난생 처음 단체 미팅을 했습니다. 5대5로. 그 당시 핸드폰도 없었죠. 삐삐도 없었죠. 뭐 연락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집에도 전화가 없었지. 걔들도 전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오라니까 나왔더라고요. 백골 애들이. 걔들이 보통 수준 높은 애들이 아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인물도 괜찮고. 그런데 그래서 5명이 왔어. 와,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애들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용돈이라는 그 이미지도 없었어요. 용돈이 어디 있어. 전차표가 2원 50전인가 5원도 안 돼요. 5원이 어른이고요. 학생들은 2원 50전인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 50원인가 500원인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무료로 댕기는 통학권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건 학생증 비슷하게 요만해가지고 도장 콱 찍어가지고 한 달 내내 그 전차를 이렇게 갈아타도 되게끔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돈은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뭐 돈이 있어야지 뭐 찐빵도 사 먹고 그러긴 하지만, 당시는
예, 우리 뭐 형님밖에 없었으니까 형님한테 돈 달라 소리도 못하죠. 뭐 그냥 항상 빈털털이야. 그런데 어떻게 5명이 모아가지고 찐빵집에 가자고 약속을 해가지고 찐빵집 당시 길바닥에다가 찐빵 찌는 솥이 있어요. 둥그런 거. 그러면 이제 겨울에 그 찐빵이나 만두 얹으려고 그걸 싹 열으면 김이 팍 올라와. 연탄불 위에 그거 올려 물 팍 끓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찐빵을 만들어 가서 올려놓고서 나오면 그게 니 먹고 싶어. 찐빵집 앞에서 찐빵집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지금 역 앞에 2번째 전봇대 걔들이 왔더라고요. 너무 황성해. 아유, 와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띄운 누구누구입니다. 모범생 보이시죠? 그러면 인사를 했더니, 아유, 꼴값이야. 주책이야. 우리 사실 안 올라 그러다가요, 생각이 갸륵해서 한번 와봤어요. 그거 기분 좋게 안 하면 그냥 갈 거예요. 어이구, 여이구. 뭐 되게 비싸게 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찐빵 내는데 돈이 작아가지고 양이 모자랐던가 봐요. 걔들이 행당동 쪽에 와가지고 그 뉴욕 제과인가 뭐 무슨 제과가 있어요. 양과점. 아이고 모자라니까 우리가 좀 더 살게요. 그러면서 좀 번듯한 데 들어갔어요. 찐빵집하고 양과점 케이크집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주머니 센터 해가지고 각자 소지품을 남자 걸 꺼내가지고 거기서 여자들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최고로 이뻤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는 진짜 끝내줬어. 36, 24, 36에다가 164에 42kg 맞는 건 몰라. 쟤라면 끝내주겠다. 쟤 한번 첫사랑 할 거야. 쟤 내 거야. 건드리지 마라. 그러는데 마침 그 미술반 선배가 날 따라왔었어요. 야야야 마 쟤들 내 거야. 쟤 내 거야. 눈을 타치하지 마라. 침 흘리지 마라. 내가 침 뱉어 놓은 애야. 아이고 그러는데 글쎄 걔가 걸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뭘 꺼냈더라. 그 아까 얘기한 전차 패스권 있잖아요.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네모난 거 거기다가 패스권을 집어넣어가지고 학생증 대신 이렇게 꺼내놨는데 그걸 집는 애가 그래서 네모 공주의 네모 얼굴에 네모에다가 무슨 역도 선수 같이 장 누구처럼 어휴 이렇게 큰 애가 그래서 그걸 잡네. 속상해 정말. 근데 역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요 그 학교 선배가 그걸 탁 잡더라고요. 정말 되게 기분 나쁘더라.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는데 그 네모 공주가 이제 각자 헤어졌어요. 이제 그 양과점에서 네모 공주가 이제 나보고 이제 어딜 갈 거냐고 물어. 사실은 남자들이 리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뚝섬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뚝섬 유원지 있잖아요. 당시 유원지가 공원이 괜찮았어요. 버드나무가 많이 피고 한강이 보이고 강 건너 그 당시만 해도 강남이 개발이 안 됐을 때거든요. 경치도 좋고 바람도 좋고 그런데 나는 사실 기분이 잡쳐가지고 그 네모 공주는 영 아니옵시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양대 옆에 무슨 다리 있어요. 역사적인 다리에 그 무슨 돌다리던가 그 옛날에 한양에 시험 보러 올 때 과거 보러 올 때 건넜던 다리라고 그러는데 무슨 다리인지 내가 금방 기억이 안 떠올라. 하도 오래돼서 지금은 뭐 그 뚝섬으로 가는 큰 길이 샀지만 나중에 별도로 그 다리 이름을 얘기할게요. 그 다리 있는 데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랑천이겠죠. 중랑천 한강으로 들어가는 근데 이 이름 모를 개천구에 우리 키보다 큰 그런 잡초가 많이 나왔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냥 우리 다정한 얘기 좀 할까요 하면서 난 사실 돈이 좀 많았으면 뚝섬에 가가지고 폼나는 정말 좀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그러려고 그러다 돈도 없지만 기분도 잡쳐가지고 해놨는데 글로 갔더니 이런 데로 가요.
아, 난 저기 모기 날아올까봐 막 겁나는데요. 뭐 이러는 거야.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데이트라는 거를 처음 해보고 또 데이트하면 뭐를 해야 될지도 몰랐고 또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글쎄 걔가 그러더라고요. 영어 단어 좀 아세요? 아니 영어 모범생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임원이고요. 또 그다음에 방송반이라서 제가 팝송도 많이 합니다. 영어 끝내주잖아요. 그럼 이 단어 아세요? 아, 단어 얘기해요. 지금 3천 단어 제가 늘 가져다니는 게 있는데요. 3천 개 안에서 한번 물어봐요, 내가. 그랬더니. KISS가 뭐예요? 뭐요? KISS라는 게 뭐냐고 묻는 거야, 나보고. 3천 단어 안에 그건 없는 것 같던데. 뭔데요? 아, 키스가 뭐냐고요? 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실험 실습 한번 해볼까요? 와, 세상에 여자가 발랑 까졌어. 뭐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리 와봐요. 그 실험 실습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첫 번 데이트에서 근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뭐 차갑고 몰랑거리고 또 약간 화장품 냄새 나고 순간적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쪼등이 박치기 진짜 처음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영 기분이 없는데 그냥 한양대교 쪽으로 거기가 전차 종점이었었어요. 뚝섬 건너가는 다리 있잖아요. 그 저기 뭐야 성동구에서 아 참 그 저기 중랑천에 있는 다리까지만 전차가 한양대교 있는데 가고 거기서부터 다 종점인데 다시 시내로 오는 거였는데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그냥 가죠. 다음에 또 배웁시다 하고는 그냥 갈라 그러는데 애프터 없어요 묻더라고. 좋네. 기분이 찝찝한데. 그리고 그 뭐야 데이트라는 걸 잘 몰라가지고 괜히 떨리고 괜히 뭐 불안하고 뭐 이런 느낌밖에 없었어. 그냥 달콤 쌉싸름하고 뭐 그냥 아슬아슬하고 뭐 이렇게 재미나고 그런 건 느껴지진 않고 그게 아마 첫사랑이자 첫 데이트이자 난생 처음 이성과의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벤허가 엮어준 나의 첫 데이트 이야기. 70mm 영화를 봤었던 추억과 함께 여러분께 제 첫 데이트를 고백해 봤습니다. 여러분 60년대 이 풋풋한 첫사랑 재밌었나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3편 얘기할게요.